지금은 중소기업의 차장 부장도 대거 잘려나가는 시기입니다. 왜냐? 중소기업에서 봤을 때는 그 차장 부장들이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일에 비해서는 당장 이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달치 두 달치 월급 주고, 그나마 한 달치 두 달치 월급 주는 데는 참 그래도 좀 된 데죠. 통상적으로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 오늘이 만약에 3월 10일입니다. 3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쯤에 티가 날 때쯤 부릅니다. 김 부장 잠시만 와봐.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인력을 좀 줄이기로 했다.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은 3월 말까지 일한 걸로 해가지고 격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정산해 주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다음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중견기업을 다니는 곳이야 뭐 위로금도 준다고 하고 뭐 희망퇴직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조그마한 회사는 그냥 1시간 전에 통보하고 그냥 뭐 오늘 좀 일찍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사장이 가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되게 그래도 제도권 안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인 회사에서나 통하는 거지. 조그마한 회사에 열 몇 명 있는데 뭐 노동부에 신고해본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장이 뭐라고 하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옵니다. 너 노동부에 신고했더라? 야, 너 이 업계에서 너 안 지낼 거냐? 다음에 내 얼굴 안 볼 거냐?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처치해버립니다.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혹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상황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이제 권리 같은 것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죠. 되게 씁쓸하고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 곳에서 벌어지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제 친구도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함부로 부동산을, 주식을, 코인을, 뭐 금을 사겠다, 정신 나간 짓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강남 3구하고 뭐 노도강인지 뭐 마용성인지, 그리고 뭐 동탄하고 수지하고 어디에 집값이 올랐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점심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서 그런 이제 얘기들도 엄청 확산이 되고 있고. 근데 현실은 딴판입니다. 지금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되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국에 함부로 뭔가 일을 벌린다? 일 벌리지 마십시오. 일 벌리면 곧바로 되게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든 바짝 엎드리고 조심조심하고 입 다물고 살고, 최대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가스값이 오르고 전기세 오른다고 하고 대중교통요금 오른다고 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오른다고 하고, 저 나이 드신 분들 기초연금은 65세가 아니고 70세 준다고 그러고, 국민연금 나중에 뭐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파다한 이 시국에 부동산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주식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살아가고 좀 현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다, 심상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의 시국은 함부로 정신줄 내려놓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괜히 목에 힘주고 어깨에 폼 잡고 까불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김원수 작가의 뜨거운 피라고 하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냐? 거기에 보면 구암에 건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구암의 건달들은 뭐 정장 같은 거, 구두 같은 거 안 신고 다닌다는 거죠. 그냥 추리닝 복장으로 다닙니다. 왜냐?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구두 닦으려면 돈 필요하고 정장 입으려면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두 신고 정장 입고 검은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검사들이 싫어한답니다. 왜? 자기들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하는 짓거리는 비슷한데 자기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면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두 신고 정장 입고 다니면 치고받고 싸울 때 몸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도망갈 때는 빨리 못 뛰고, 또 상대방하고 쥐어 때리고 차고 도망가야 되는데 구두 신고 있으면 이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정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게
구암의 건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암의 건달들이 되게 어리숙해서 보면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고 허술해 보이는데 자기들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들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밥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면 늙은 건달이 목숨 걸고 달라들어서 상대방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 늙은 건달이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 끝까지 상대방에게 복수한다라는 그 대목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제가 그 늙은 건달의 처지와 같기 때문에 되려 공감하고 그 대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둔 부모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가족을 지키고 내가 먹고 사는 밥벌이를 한다라는 걸 남들이 되게 우습게 얘기하고 폄하하든 어쩌든 간에 나에게는 숭고한 일이다. 김훈 작가가 그 뭡니까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가 이 밥벌이에 대한 이 비굴함과 이 비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걸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비루하고 빌어먹고 산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 살고 남들의 그 비아냥거림, 조롱, 비소, 비웃음, 중상모략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월급을 받아야 그래야 가족들 먹어 살리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별것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 그걸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일상적이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당연하지 못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식당에 설거지하러 가야 되고 아빠는 대리운전하러 가야 되고 분명히 엄마 아빠가 아침에도 나갔는데 저녁에도 안 돌아오고 아이들끼리 자기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그리고 자야 되는데 잘 시간이 됐는데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고 엄마는 한 11시 반 12시 돼서 겨우 기다리면 자기 식전에는 돌아온다. 이러면 얼마나 서글프냐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도 가정이 이 가족들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좀 사정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아지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솔깃한 얘기합니다. 카드로 그 세금을 대납해 주면은 수수료 10% 준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이 기가 조금 이렇게 밝아져서 혹하는 순간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그냥 날아가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되게 이 사기꾼들이 넉넉하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형편도 되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 상대로 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많이 저지른다라는 게 참 불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생존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걸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게 절대로 빈말이나 남들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의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